네,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민희진 대표가 이제 역대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원래는 민희진 대표의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 그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한 방에 여론을 이제 반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급 기자회견이다라고 하면서 그 심지어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입고 나온 옷조차도 이제 품절 사태가 벌어질 만큼 굉장히 이슈가 컸는데요. 하이브에서 입장문을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총 12가지 항목에 대한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뭐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좀 애매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문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경영권 탈취가 농담, 사담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민희진 대표가 카톡 내용은 그냥 한 직장인의 푸념이었으며 문서로 작성된 이유는 그 어도어 부대표가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남겨졌을 뿐이고 절대로 경영권은 뭐 뺏어가거나 천탈할 계획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이브가 입장문을 얘기를 한 건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아무리 사담이라도 몇 달 동안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제3자까지 개입이 돼서 이야기를 했다라면 그것은 더 이상 사담이 아니고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좀 도를 넘었다라는 거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여기 하나 있는데 민희진 대표가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까지 있습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이게 진지한 워딩이냐 아니면 가벼운 워딩이냐 이걸 좀 따져봐야 돼요. 이게 문자로 대화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를 하다 보면 감정을 읽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진심인지 장난인지 이거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장난 삼아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계획을 짜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이거는 그 민희진 대표처럼 전체 카톡 내용을 공개를 한다면 이건 뭐 진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아마 법정에서 좀 다투겠죠. 그 다음은 이제 금전적 보상이 적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솔직히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이브 쪽에서 진짜 기자회견을 풀로 다 본 것인지 조금 의심이 좀 드는데요. 민희진 대표가 20억 원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20억만 받아? 이게 아니고 원래 민희진 대표는 이제 하이브 관계자와 좀 친하게 업무 이야기를 뭐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해요. 근데 그 관계자가 좀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뭐 회사에 마이너스를 찍었다고 하는데 그 관계자한테 인센티브가 10억이 나갔다는 거예요. 민희진 대표는 그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줬잖아요. 근데 2배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인센티브가. 만약에 기자회견을 풀로 봤다면 뭐 진짜 집중 있게 봤다면 이런 해명은 안 하지 않았을까 의아한 부분이긴 했습니다. 이제 하이브 측에서는 20억을 인센티브로 준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보상을 제공을 했다라고 어필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본질이 좀 달라졌죠. 이제 민희진 대표가 얘기하는 본질이랑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민희진 대표가 회사에다가 이제 메일로 내부 고발을 했어요. 답변 없이 그냥 바로 감사가 들어왔다고 기자회견장에서 말을 했는데 하이브 측에서는 답변을 보냈다. 그리고 메일을 확인한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민희진 대표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거로 작용이 될 겁니다. 이게 민희진 대표가 보고 안 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이브가 메일을 보냈냐 안 보냈냐가 쟁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내부 고발에 대한 메일을 받고 수일 내에 바로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확인이 되면 민희진 대표의 이런 주장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하이브에서 이거에 대한 그런 증거 자료를 언론에다가 공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자료를 올리진 않았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민희진 대표가 욕을 먹은 것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보자산 반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라고 이제 민희진 대표가 주장을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감사를 하려면 뭐 컴퓨터나 하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가야 뭐 포렌식을 하든 뭐 조사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연락 없이 압수를 해갔다라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자리에서 손 뗍니다, 뭐 일어납니다, 나갑니다, 뭐 이런 거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리고 화가 나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하이브 측에서는 우리는 이미 연락을 했다, 근데 받지도 않았다,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다 했는데 답이 없었다. 정리를 해보면 민희진 대표는 사전에 연락도 없이 컴퓨터며 뭐며 다 압수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이브에서는 모든 연락을 다 했는데 민희진 대표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가 가지고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둘 중 하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희진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하이브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솔직히 통화 내역이나 이메일 이런 거 다 뒤져보면 솔직히 다 나옵니다. 요것도 이제 법원에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예요.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한 게, 차질 없이 하이브에서 뉴진스를 하이브 제1호 걸그룹으로 이제 준비시키고 이제 데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하이브에서 갑자기 자기를 부르더니 뉴진스 조금 데뷔 미뤄야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민희진 대표는 거기에 불같이 화를 냈었던 거고, 하이브가 뉴진스의 데뷔를 좀 막았다, 방해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건데, 하이브에서 이거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이브 측에서는 오히려 민희진 대표가 따로 회사를 차리고 뉴진스를 이제 데뷔시키겠다고 고집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소스뮤직도 이제 그거를 좀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하이브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요구하는 대로 회사를 이관을 시키고 160억을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진스가 데뷔가 미뤄진 이유는 뉴진스가 어도어로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회사를 옮기려면 뭐 계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절차가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미뤄진 거지, 본인들이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키려고 뉴진스 데뷔를 뒤로 미룬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 때 이제 부모님과의 문자를 좀 공개를 했잖아요. 과연 부모님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 이거는 솔직히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확실한 거는 여기서 만약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다시는 이제 회복하기 힘들죠, 이미지가. 이미지가 그냥 사기꾼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여섯 번째로,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장에서 하이브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홍보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홍보를 못했다,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싸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이래요, 입장문을 보면. 근데 좀 입장이 좀 다른 거죠. 이거는 솔직히 하이브 측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하이브 측에서는 이제 르세라핌과 뉴진스가 이제 데뷔가 조금 비슷하니까 서로 충돌이 없게, 그러니까 홍보 기간을 따로 설정해서 홍보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둘 중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평하게 홍보 기간을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르세라핌이 좀 홍보를 하고 뉴진스 홍보를 좀 미루고, 대신에 뉴진스 홍보할 때는 우리가 르세라핌 홍보를 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좀 둬서 홍보를 하자라는 건데,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가기 위해서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원 신인 단어 금지에 관한 것도, 그 당시에 르세라핌 멤버 중에 이제 사쿠라 씨가 하이브 이적설에 대한 기사가 좀 쏟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원 신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뉴진스만 알려지는 게 아니고, 아, 그럼 사쿠라 씨가 소스뮤직에 합류하는구나 라는 이런 사실까지도 같이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뉴스에 대한 이런 비중을 좀 맞추려고 신인이라 전원 신인이라는 단어를 조금 금지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르스라핌이건 뉴진스건 둘 다 좀 공평하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안을 좀 한 것 같은데, 하이브 측 입장도 좀 이해가 됩니다. 미니진 대표 입장에서는 열이 받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르세라핌은 내 아티스트가 아니거든요. 내 아티스트는 뉴진스고, 뉴진스한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게 또 미니진 대표의 이제 마음이었을 테니까, 내 자식이 중요한 건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양측의 입장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하이브도 어쩔 수 없었고 미니진 대표도 충분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진스 홍보에 조금 소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앞전에 이야기한 거랑 맥락이 좀 비슷해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누구 하나한테 더 잘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입장문을 보면 좀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좀 자료를 좀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게 조금 복잡한데, 노예 계약이라고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말을 했잖아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사안이었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는 어찌됐든 미니진 대표가 기자회견장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비밀 유지 조항이 있으면 절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니진 대표가 조금 많이 흥분하고 격앙돼서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하이브 측 입장에서는 절대 노예 계약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미니진 대표는 올해 그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니진 대표의 모든 주식을 다 매각을 하면 2026년부터는 미니진 대표가 따로 회사를 차릴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는 조금 함정이 있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도 좀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뭐 찌라시가 조금 돌아다니긴 했습니다. 미니진 대표가, 그러니까 어도어의 지분이 18%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부 매각을 하면 회사를 나갈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다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8% 지분 중에 5%는 하이브가 동의를 해야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이브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5% 주식은 매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미니진 대표가 어도어를 나가려면 하이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니진 대표가 얘기하는 그 노예 계약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나가려면 하이브의 그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이브의 이제 입장문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 전부 다 공개를 안 했지만, 약간 좀 본인들한테 좀 유리하게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5% 주식이 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찌라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뭐 확실하지도 않고요. 자, 그리고 그 무속인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니진 대표는 이 얘기를 조금 짧게 얘기하긴 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그냥 내 친구가 무속인인데 장난으로 BTS 뭐 군대 언제 가냐, 뭐 이런 거 그냥 물어본 거래요. 쉽게 말하면 그냥 카페 같은 데에서 이제 만났는데 그냥 뭐 이런저런 수다를 하다가 물어본 거죠. 뭐 야, BTS 무대 언제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식으로 물어본 거죠. 그냥 단순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이브 측에서는 그걸 그렇게 안 본 거죠. 포렌식을 했는데 그 무속인 지인에게 그 내부 문건들을 좀 유출을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투자자 이름이라든지 내부 문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노출을 시킨 거죠, 외부인에게. 무당한테 뭘 물어봐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회사 내부 문건을 외부에 노출시킨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것도 카톡이나 메시지에 이런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 미니진 대표한테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근데 뭐 반대로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면 하이브는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두가 조금 의아해하는 문제죠. 하이브는 왜 하필
뉴진스 컴백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감사를 시작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했습니다. 근데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본인들이 막은 게 아니라 합니다. 먼저 공격한 게 하이브가 아니고 민희진 대표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좀 증거를 뭐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정말 소름 돋는 일인 거죠. 이거는 온전히 하이브가 이제 주장하는 이제 입장문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민희진 대표가 4월부터 여론전을 준비하라고 어두어 관계자들한테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뭐 노이즈를 만들어서 회사를 괴롭혀라. 약간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라는 그 정황을 좀 증거를 포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민희진 대표는 굳이 뉴진스가 컴백하는 시기에 맞춰서 내부 분란을 일으킨 거죠. 약간 여론전을 좀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약간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굉장히 애틋하고 엄마 같은 마음으로 키웠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애지중지하게 키운 아이들이 곧 컴백을 하는데 굳이 회사랑 지분 싸움, 돈 싸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난리를 폈다? 그러면 뉴진스에게 이득이 되는 건 뭔데? 이게 의문인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뭐 여론은 여론이지만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면 뉴진스 멤버들도 민희진 대표를 신뢰하지 않겠죠.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이브에서 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온다면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겠죠. 결론은 하이브가 입장문을 이제 정말 논리정연하게 쫙 얘기를 했지만 결국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 민희진 대표는 카톡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했지만 하이브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 민희진 대표처럼 그 여론을 확 반전시키기에는 뭔가 많이 좀 부족한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하이브의 입장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좀 애매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론을 돌리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입장문이라든지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쏟아질 것 같은데요. 이 입장문을 보고 확실해진 거는 딱 하나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하이브인지 민희진 대표인지 아직은 모르는 일이다. 그렇지만 여론은 민희진 대표 쪽에 있다. 뭐 요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에 대한 뉴스가 뜨면 바로바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만약에 조금 제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